115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소서 유동혁,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농구대학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요새 아주. 네, 손대범이 하는 사업 중에 예. 농구대학을 가장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 뭐 거의 하는 거 없습니다. 아, 그죠. 예. 네, 저한테 전화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원석영 기자가 실세잖아요. 맞습니다. 그 밑에 행동대장이 김영호 기자고. 맞습니다. 그 손대범 기자는 바지 사장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3월 5째 주 WKB의 루벌 팩트 시작을 손대범 기자의 디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건 손대범 기자에게 축복이죠. 맞습니다. 네, 어디 지금 손대범 기자님 어디 낍니까 여기? 그러니까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네.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지난주에 내기를 했었죠. 아니 이거 저희 내기 커피를 저희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거 아무도 못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실망이네 진짜. 네, 아유 우리도 감사합니다. 못 맞췄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저희가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좀 건방지니까요. 네,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네, 자 네. 어떤 그럼 또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새 그 NCAA 3월의 강란 이런 거 보면은 브라켓이라고 이게 그렇죠. 플레이오프 누가 올라가냐, 몇 대 몇으로 올라가냐, 뭐 이런 거 맞추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봄농구 특집. 네. 이번에 플레이오프 4강 팀들이 이제 두 경기 치르잖아요. 두 팀이 네. BNK랑 KB랑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네. 여기서 누가 몇 대 몇으로 최종 그 세트 스코어가 맞나? 그거 몇 대 몇으로 올라가냐? 네. 이거 두 팀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커피 쏩니다. 그렇죠. 석자를 제가 쏘겠습니다. 석잔이요? 네. 와. 네, 스타벅스 10,000원권으로 야. 석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승리팀 네. 그리고 몇 승 몇 패. 네. 요거 두 개 다 맞추셔야 됩니다. 두 개. 네. 예. 그리고 더블로 막 어떤 한 분이 네. 아이디를 가지고 그거 쓰고 또 다른 거 쓰면 네. 반칙. 예. 네, 그렇습니다. 푸른사님께서 네. MVP 박지수, MIP 이소희 뭐 이렇게 다 적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네. 되게 많았는데 네. 말차라 때 잘 마실게요라고 네. 하셨는데 택도 없습니다. 네. 네. 마시십시오. 예. 네. 본인 부담입니다. 네. 사실 이게 거의 많이 틀리신 게 여기서는 이제 그 이분은 그걸 틀리셨어요. 김소니아 선수 하나 틀렸는데 네. 거의 많이 틀리신 게 MIP에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MIP를 둘 다 회원을 허위를 했는데 이소희 선수도 워낙 잘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약간 갔었고 저는 이제 휴 다행이다 네. 이랬었는데 예은아 너가 우리를 구했다. 그렇지. 예. 자 허연 선수한테 우리 뭘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3포인트님께서 이번 주 시작하는 국민 BNK 우리 신한 경기 드디어 시작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1위농구 항상 잘 보고 있고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 특집 준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네. 처음에 휴가 받은 두 팀 먼저 설명하고 네. 시상식이랑 이런 설명 딱 간단히 하고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네 다음 댓글 이준호님께서 BNK 플레이오프 진출 축하. KDB 생명시대로 10년 만에 진출 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창단 후 이거는, 첫 플레이오프 진출이고 맞습니다.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KB와 좋은 명승부를 펼치기 바랍니다. 제가 그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네. 그리고 정규리그 시상식 같이 이제 63빌딩에서 했는데 네. 제가 63빌딩을 생애 처음으로 갔던 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WKB의 시상식이 63빌딩에서 열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처음 가보고 두 번째 가봤습니다. 수학여행 이런 데로 안 가셨어요? 학생들이? 수학여행 저는 제주도 갔다 왔어요. 또 제주도가 오히려 가까우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집이 굉장히 저 강남 쪽이어서 경상북도 강남 예. 쪽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박정훈 감독을 봤는데 네. 박정훈 감독이 뭐 평상시에도 좀 이제 쾌활하시고 예.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시지만 갑자기 와서 네. 하이파이브를 하시는 분이시죠. 도대체 왜 예. 그러시냐고 기분이 좋아서요. 또 류쌈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BNK 또 예. 걔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맞네요. 걔가 예. 그쌈 거기 나와가지고 네. 또 BNK 썸 4강 간다고 맞습니다. 또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네. 하나 또 잊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시즌 전에 네. 4강 진출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틀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네. 예, 제가 맞췄죠 4강. 그렇죠. 예. 원성윤 기자가 엄청 잘 맞춰. 이번 베스트 5도 예. 원성윤 기자 다 맞추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정말 역시 여자 농구의 전문가. 예, 네. 꿰뚜라미 다 꿰뚫었죠. 꿰뚜라미.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오프도 예측을
제가 미래에서 봤어요. 예,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예지몽을 딱 껐는데 네, 예지몽. 이 선수가 지금 MVP 트로피 딱 하고 있고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이거 다 지금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온 썰 이따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지몽 그러니까 박지혁 기자 스타일이 생각이 나요. 박지혁 기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트릭이 있는데 여기 크볼 인생 보시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가 뭐 예지몽을 껐대. 그래서 뭐 어떤 선수가 어디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지몽을 껐대. 그거 사실 있잖아요. 그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쉽지 않은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잘 맞히는 척. 네, 그렇죠. 아 정말 가증스러워. 네. 해왕성님께서 박지 선수는 떨고 있었지만 결국 확진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KB의 변수가 지워졌어요. 참 코로나 시국이 이상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은행의 신한은행전 마지막 클러치 타임 3연속 리바운드는 멋지긴 하더라고요. 슛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상대팀 의지를 확 꺾어버리는. 이래서 안 선생님이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고 했나 봅니다. 아 슬램덩크는 저에게 교과서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농구 기자로 딱 되고 나서 제가 사실 그때 농구를 진짜 몰랐어요. 저 허재밖에 몰랐어요. 허재랑 르브론 2명 딱 알았거든요. 근데 당장 기사를 써야 되니까 몇 주 뒤부터 슬램덩크로 바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성인 기자가 또 사실은 이제 출발은 메이저리그 아닙니까? 저 야구를 되게 좋아했죠. 메이저리그 전문가에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서 여자농구 전문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성인 기자 아주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슬램덩크는 교과서가 맞고요.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첫 줄이 또 박지 선수가 떨고 있었지만 진짜 결국 확진되면서 참 코로나 확진이 아이러니하게도 변수를 지었다는 말에 깊이 공감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박지수 선수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걸리기 직전에 방송을 했었었고 이 박지수 선수 코로나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바로 걸렸어요. 그날 1시간 뒤에 바로 확진됐어요. 근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걸려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긍정적인 면만 보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플레이오프의 변수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따가 신한은행 뭐 하고 이제 우리랑 얘기할 때 할 텐데 그때까지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댓글 지니어스 제이님이 원성인 기자님의 호통에 한동안 영상 안 보고 댓글 달았던 제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지니어스 제이님. 앞으로도 계속 제가 채택해 드릴 테니까 계속 무릎 꿇고 손 들고 댓글 다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댓글 이준호님이 박지수 선수도 1차 FA 아닌가요? 그러셨는데 우리 또 KB 전문가. KB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의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놈은 다른 놈입니다. 그렇죠. 원스타하고 친한 우리 원서영 기자. 저희가 지난주에 FA 선수들을 읊어드렸는데 박지수 선수도 사실 올해가 FA가 되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이렇게 FA 명단에 없는 선수들은 보통 이 오피셜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이미 장기 계약을 입도 선매죠. 먼저 해놓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올 시즌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지. 이게 종종 있습니다. 옛날 신한은의 김단비 선수도 이번에 FA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했었고요. 김아름 선수도 아마 그랬었죠. 우리은행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긴 해요. 사실 FA에 나와서 이제 화제를 뿌리고 하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그 서로 암묵적으로 또 이렇게 구단들이 이렇게 허용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딱히 이렇게 나쁜 시선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소희님께서 그런데 순수하게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 성류농구 실제로 선수들도 시청하긴 하는 거죠? 이거 저희를 몰라보고 제가 요새 그 농구대학인가 그 어딘가 보니까 뭐죠 원반장인가 형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놈이 호통치는 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역시 그 재밌어요. 좋아요. 갑자기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보시는데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허연 선수가 저희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허연 선수한테. 그래서 우리 이륜구 참여를 했는데 주변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던데요. 이게 저는 그 선수들이 약간 그게 저희가 좀 창피한가 봐요. 보는데 안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 제가 살짝 싼마이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관계자분들은 다 봐요. 다 거의 다 보고 선수들은 자기의 팀 내 욕 하나 자기 팀만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낮잠 자기 전에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한은행 편에서 저 박지수 욕하고 우리은행 편에서 김단비 욕하고 KB 편에서 박혜진 욕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도 사실 강하정 선수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거를 BNK 편에 안 하고 KB 편에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비틀고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도 창피합니까 저희가? 네. 보면 본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안 잡아먹어요. 왜 이래요, 진짜. 네. 저희 세금 다 내고 그 시민입니다. 아, 갑자기 킹 받네. 네. 킹 받는 말도 아세요? 네. 최근에 배워서 한번 써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말투 쓰시는 게 킹 받습니다. 킹장. 아주 분위기 좋게 정규리그 시상식부터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규리그 시상식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박지수 선수가 MVP, MVP를 받았죠. MVP 포함 7관왕을 받았는데요. 네. 2년 연속 7관왕이 국내 최초죠. 그렇죠. 역대 최초. 예, 역대 최초입니다. 7관왕을 받았고 MVP 투표에서 만장일치 역대 4번째인데 정선민 대표팀 감독이 2번, 박지수 선수가 2번. 해가지고 뭐 올 시즌은 박지수를 위한 박지수를 위한 그런 시즌이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베스트 5는 이제 원서윤 기자의 예상이 맞았죠. 정확했습니다. 박지수, 정확했어요. 김단비, 강희슬, 박혜진 그리고 신지현 선수까지 가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고요. 뭐 감독상엔 김한수 감독이 보통 이 우승팀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받을만 했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생각보다 김한수 감독님이 아마 80표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군하단 감독님이 정규리그 3위인데도 2등을 했어요. 역시 군하단 돌풍 1타 강사.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뭐 투표 이렇게 나왔었고 사실 군하단 감독이 2위 정도를 했으면 훨씬 더 뭐랄까 좀 앞서는 형국이었어요. 김한수 감독도 잘했는데 군하단 감독이 또 임팩트가 워낙 세기 때문에 화제를 많이 돌고 와가지고. 그리고 신인왕 부분에서는 후보가 2명이었죠. 삼성생명에서 2명이 나왔었는데 조수와 이해란 선수. 근데 이해란 선수가 거의 몰표를 받으면서 신인상 수상을 했고요. MIP는 이소희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소희 선수가 받았는데 뭐 받을만해요. 충분히 맞습니다. 받을만한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성적 그 폭에 대해서 이소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평균 득점이 늘었는데 다른 수치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허연 선수가 워낙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허연 선수를 좋아하고 이소희 선수를 뭐 싫어하고 얘기하는 저희는 이소희도 좋아하고 허연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MIP 같은 경우에는 허연이 이제 성적 폭이 높았기 때문에 좀 받을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이소희가 받았어요. 이소희 선수가 19표를 받았고요. 허연 선수가 8표, 그리고 김지영 선수가 5표를 받았습니다. 뭐 세 선수 모두 올 시즌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성장폭 넓어졌으니까 내년 시즌에 더 잘해서 베스트 5 되고 또 MIP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투표에 의한 시상만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식스우먼상에서는 이경원 선수가 받았고요. 사실 후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맞죠. 달 선수가 모범 선수상은 신지현 선수가 받았고. 신지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얼떨떨하다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최우수 심판상에는 류상호 심판이 받았고요. 프런트상은 김태경 사무국장 신한은행 국장님이시죠. 받았고 NHN 티켓 링크상에는 정상호 BNK 사무국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BNK가 사실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고 BNK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김태경 사무국장은 이제 신한은행 사무국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신한은행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PCR 검사 때문에 못 왔어요 시상식에. 그래서 군하단 감독하고 이제 김단비 선수가 미디어데이도 이제 화상으로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김태경 사무국장이 바쁘시더라고요. 선수들 소감을 다 따가지고 이제 다 그 소감을 얘기를 해줬어요. 뭐 김단비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경은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다음 또 무슨 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소감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엔 안 한다고.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시상식을 저도 이제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MVP의 수상 소감이었죠. 그 영상 통화가 뚝뚝 끊어져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울기도 하고. 울었는데 그 좀 울어서 좀 울컥하게 됐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고가 올해 약간 두 번째잖아요 이런 행사에서. 첫 번째 사고는 메타버스. 그렇죠, 메타버스. 그리고 두 번째 사고가 이거였는데
근데 저는 이거 녹화로 좀 했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행사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네. 자, 다음에 잘하시면 돼요. 네. 자, 4강 미디어 데이가 곧바로 또 열렸습니다. 네. 바쁘셨죠? 바로 이동해가지고 바로 이동해서 했었어요. 그때 그 시상식 끝나고 박지수 선수가 다시 또 인터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해란 선수 신인왕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 또 그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미디어 데이 가가지고 또 했기 때문에 빡센 스케줄이었습니다. 자, 4강 미디어 데이 육산 빌딩 컨벤션 센터 그래도 볼룸에서 개최가 됐고, 참석자가 이제 4개 팀 감독. 그 김한수, 유성우, 구다단, 박정은 감독 그리고 선수들 강희승, 박지현, 김단비, 김한별이 나왔는데 박지현 선수가 미디어데이 이제 첫 인터뷰어로 나섰어요. 박혜진 선수가 보통 좀 많이 나오거나 뭐 김정은 선수 나오고 이러는데 박혜진 선수는 지금 뭐 부상 때문에 좀 그렇고 김정은 선수도 이제 컨디셔닝을 갖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 나왔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울라 그러더라고요. 예, 김기용 아나운서가 계속 놀리더라고요. 네. 난 그게 너무 재밌었어. 김기용 캐스터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약간 캐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용 캐스터가 굉장히 좀 고생을 좀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단골 질문이자 핵심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PO 시리즈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딱 했는데 KB는 2승으로 가겠다. 우리은행도 2승, 신한은행, BNK는 2승 1패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표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우리는 2승으로 가야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해먹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탑독 팀들 앞서 있는 순위에 있는 팀들이 보통 2승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언더독 팀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2승 1패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언더독 팀은 구나단 감독은 지구의 기운을 모두 몰아올 때 2승 1패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미디어데이 할 때 다 감독님들 앞에 거짓말 탐지기 해놓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2승 저희는 상대 팀이 너무 좋지만 B 하고 울리게 그렇죠. 맞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너무 좋다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진부한 멘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미디어데이는 축제니까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전엔 전 정상현 감독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정상현 감독이 거기서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었지만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경기해야 될 선수로는 KB 박지수 선수를 뽑았고, 그렇죠. 우리은행은 뭐 주장 다 국가대표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신한은행 김단비, BNK는 김한별. 그리고 이게 가장 또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죠. PO에 미칠 만한 선수. 그렇죠. KB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 우리은행과 김정은 선수가 해줘야 된다. 신한은행과 김단비다. 역시 김단비다. BNK는 우리는 어떤 선수가 터질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구나단 감독하고 이제 김단비 선수가 같이 이렇게 왔잖아요. 구나단 감독이 은근히 이제 어떤 그 에이스의 어떤 숙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래서 사실 김단비 선수가 조금 약했는데 김단비가 살아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단비는 거기에 회피를 하려고 그러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모습 좋았었고, 그리고 KB하고 BNK는 욕심쟁이야. 미친 선수 한 명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베테랑들 다 얘기 못해. 뭐 심성영, 저희 뭐 염유나, 최이진 이 선수 다 터지면 그냥 KB가 우승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BNK 우리 박정은 감독은 우리의 매력이 누가 터질지 모른다. 약간 이제 자신의 어떤 팀을 갖다 디스하는 느낌으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데이하고 저희가 정규리그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일단 지금 방학을 맞은 하나원큐하고 삼성생명 이 팀들이 비시즌 이슈가 있어요. 많죠.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원큐 FH 헤더 신지현 선수 어디로 갈까? 요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현 당연히 하나원큐는 무조건 잡아야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팀 말고도 신지현 선수를 은근히 탐내고 있다는 팀들이 있다는 소문이 누굽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대선도 끝났는데. 저가 듣기로는 굉장히 좀 여러 팀들이 있다고. 그렇죠. BNK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뭐 다른 팀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딴 팀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신한은행 이런 팀들도 나올 수 있고요. 신한은행도 전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지현 선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러고요. 신지현 선수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부한 멘트이긴 하지만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거짓말 탐지기 바로 깔아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현 선수. 자, 그 차차 생각을 해보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는 다 보면, 자, 간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좋은 조건이 오느냐. 요거죠 뭐. 그죠? 불러라.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많이 보여줬어. 그럴만해요. 맞습니다. 신지현 선수.
그렇기 때문에 즉 이제 보면 이제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신지현 선수를 이제 맥스로 해서 좀 잡으려고 할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점은 하나원큐는 이번 FA 그 접촉에서 굉장히 좀 진지해졌어요. 그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프런트였던 실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이제 선수들한테 놓쳤는데, 이번에 이제 단장님 새로 바뀌고 그 프런트가 완전히 이제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원큐 거의 창단 이래 이런 쇄신의 의지가 가장 강한 지금 그런 프런트 구성이고요. 의지도 있고, 예, 굉장히 그 물밑 작업이나 이런 그런 전체적 이런 신지현 선수 FA 말고도 전체적으로 선수단 그를 새로 개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도 약간 조금 하나원큐가 이렇게 약간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아주 좋은 움직임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최희삼 선수도 사실 최대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최희삼 선수는 사실 내구성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현 선수보다는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굉장히 좋은 선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지현 선수의 FA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지난 2년간 이제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최대어 선수가 베스트 5급 선수들이 강희슬, 박혜진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그 이 선수들에 비하면 신지현은 좀 약하지 않냐. 왜냐면 강희슬, 박혜진은 진짜 팀에 오면은 어디든 가도 막 1옵션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신지현은 그 정도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지현 선수 이후로 이제 앞으로 2차 FA로 나올 베스트 5급 선수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요. 당분간 팀을 이렇게. 그래서 FA는 정말 시기가 중요한데 저는 신지현 선수가 정말 시기를 되게 좋게 딱 베스트 5까지 수상을 하면서 자기 몸값을 오를 수 있는 대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팀들도 신지현이 이 정도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 FA 시장은 시장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현 선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FA 시장의 어떤 매력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 이제 신지현 선수가 어떤 선택을 분명히 하겠지만 뭐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신지현 선수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또 원성현 기자가 또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훈재 감독 어떻게 됩니까? 이훈재 감독님이 3월 말까지가 계약이 끝인데 사실 어제 일자로 시상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은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훈재 감독님이랑은 아마 동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큐가 새로운 사령탑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뭐 몇몇 후보들이 있어요. 몇몇 후보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뭐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좀 생각보다는 좀 일찍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원큐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근데 앞으로 지금 이 신지현 선수 같은 이런 자기 팀 내 대형 FA도 있고 그리고 외부 FA 영입에 대한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인선을 빨리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팀 개편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 제가 FA여도 사실 그 팀 감독님 누구 오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지현 선수 FA 계약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감독 이제 선임이 되고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휴가가 바로 이제 주어졌죠. 그러니까 하나원큐랑 좀 다른 게 하나원큐는 감독님이 아직 새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감독님이 오면은 뭐 인사도 해야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다시 수집을 해야 될 수 있어서 공식적인 휴가나 이런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생명은 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휴가 일정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6주. 28일 날 미팅을 하고 납회식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6주 휴가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신한의 이해란 선수가 비즈니스 때 어떻게 성장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뭐 운이 좋게 또 미디어데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인터뷰 끝나고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란 선수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선수가 과연 어떤 타입으로 클 것인가라는 부분. 우리는 뭐 이제 뭐 원성희 기자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 선수가 저는 이제 뭐 아데토쿤보
스타일로 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모선석 기자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 동의를 했는데 그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수들의 어떤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을 갖다 좀 이제 채우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이해란 선수는 이제 임금백 감독 최희샘을 이제 그 롤 모델로 이제 제시를 했죠. 그게 뭐냐면 뭐 단지 최희샘처럼 그렇게 플레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부족한 외곽슛 그리고 뭐 리바운드 이런 부분 이런 이제 실속을 좀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해란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최희샘 스타일은 자기는 아닌 것 같고 자기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인데 그게 뭐냐면 슬래셔, 빅맨 슬래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높이 뛰기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스피드가 어떤 그 높이 때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선수, 맞습니다.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1순위를 뽑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란 선수는 자신이 승부처에서 돌파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라고 했을 때 파워 그리고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경험은 쌓이는 부분이고 파워가 문제인데 이 파워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벌크업을 할 것인가 코어 운동을 할 것인가 요게 좀 걸리거든요. 근데 삼성생명 분명히 플랜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어하고 파워를 갖다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맞습니다. 워낙 지금 말라가지고 그래서 체지방이 몇 프로냐 그랬는데 4%. 이건 초특급이거든요. 제가 20% 중반대거든요. 그렇죠. 보통 남자 선수들이 10한 2,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균이고 보통 이제 10% 안으로 들어오면 특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즈키 이치로 아시죠? 예전에 일본 프로야구 선수 그 선수가 워낙 이제 몸 관리를 잘했는데 그 선수가 5%대였거든요. 이해란 선수는 정말 대단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축복받은 신체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보니까 이제 구단과 본인은 코어 운동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즉 이제 순발력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만 딱 한다면 이해란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바른 방향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해란 선수야말로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오프 4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 4강이 지금 어떻게 열립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는 부분도 있죠.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단독으로 보도하나 싶었는데 벌써 보도가 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PCR 선수가 몇 명 받았는데 어제 저희가 미디어데이에서 본 것처럼 뭐 기사도 나왔지만 김단비 선수를 포함해서 몇 명이 받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추가 PCR 검사에서는 뭐 그렇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오늘까지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4월 1일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PO가 4일 뒤인 4월 5일에 1차전이 열리는 걸로 됐는데 1차전이 4월 5일, 2차전이 4월 7일, 3차전은 백투백인 4월 8일에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KB 같은 경우도 박지수 선수가 코로나 뭐 확진이 됐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무국장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그 우리은행 신한은행전이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 한편에서는 아니 코로나 확진이 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WKB의 입장은 뭐냐면 정규리그 같으면 최소 인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플레이오프고 또 봄 축제이기 때문에 좀 전력을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살짝 미뤄졌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전이. 그러면서 챔프전도 4월 8일에 원래 1차전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면서 4월 10일로 이틀씩 미뤄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게 생기냐. 만약에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이 3차전까지 간다. 그리고 KB랑 BNK는 2차전만에 만약에 누군가가 끝낸다. 그러면은 이 두 팀의 양 팀의 텀이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기 먼저 끝낸 팀은 일주일 정도 쉬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거의 이제 하루 쉬고 오죠. 이쪽 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2승으로 끝내고 챔프전을 맞이하고 싶을 거고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일 거고 KB는 제발 3차전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팝콘 먹으면서 구경을 하겠죠. BNK가 이길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유쌈하고 친한데 그렇죠. 갑자기 KB가 나왔네. 미안합니다. BNK가 이길 수도 있어요. 저는 BNK의 변수는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2차전이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부산 다 멀기도 하고 막 빨갛고 막 약간 좀 흐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정 가기가
되게 꺼려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첫 플레이오프잖아요. 네. BNK 분명히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꽉 찰 거예요. 예. 아마. 예. 빨간색으로 아마 네. 행사 막 티셔츠도 나눠주고 네. 봉도 네. 많이 뿌리고. 네. 근데 이 BNK 국장님이 어떤 국장님이에요? 티켓링크 상탐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티켓링크 상탐 국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티켓링크에서 뭐라도 받아가지고 상금 자기 100만 원인가 받으셨죠? 네. 100만 원 뿌려가지고 티셔츠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KB 선수들이 조금 이제 압도된,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을 보면 허이엔 같은 선수들 보면 코로나 시국에 거의 데뷔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런 만원관중 이런 거에 그렇죠. 약간 압도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변수가 충분히 있다. 네. 네. 그래서 KB와 BNK도 굉장히 명수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희가 또 예측을 해볼까요? 그럼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특집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KB와 BNK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KB의 2연승.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KB가 네. 2연승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사실 네. 정배긴 합니다. 네. 네. 이런 걸 또 깨는 게 네. 스포츠의 맛이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근데 또 예측을 또 우리가 또 틀려버리면 네. 네. 저는 KB 2연승으로 예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보니까 BNK가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네. KB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박지수도 박지수인데 이제 박지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박지수의 어떤 하드 캐리가 좀 많았다면 지금 이제 박지수 선수를 활용해서 그 선수가 그래비티 효과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가 에이스가 들어갔을 때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어떤 중력 같은 힘, 이걸 그래비티 효과, 에이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강희슬, 엄서희, 김민정, 염유나, 허예은까지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다. 네. 팀 컬러가 그게 올 시즌 좀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별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이게 참 잘 정돈이 안 되면 BNK가 분명히 뭔가 이제 뚫고 들어갈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지금 KB는 보이질 않는다. 단 하나의 약점이 이제 박지수 선수 코로나 확진에 대한 컨디션 저하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래서 키 플레이어를 저희가 또 한 명씩 꼽아봤는데 네. 저는 허예은 선수랑 BNK는 강하정 선수 꼽았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뽑았는지 한번. 예. 허예은 선수를 왜 뽑았냐면은 KB 스타즈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약점이 뭐냐. 다 좋은데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은 돌파. 슬래셔가 없다는 슬래셔가 거죠. 없다. 네. 그런데 그런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게 할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상대가 뭐 4파울 이런 게 걸렸을 때 뭔가 그거를 딱 공략할 만한 그런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전 지난주 신한은행전 보고 네. 와, 그 4쿼터 2분 남기고 허예은 선수가 네. 혼자 공을 몰고 가가지고 네. 4명을 제끼고 네. 돌파를 성공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저는 좀 이게 너무 올려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자농구 거의 돌파 장면만 따서줬을 때는 거의 역대 탑 같아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런 남자 농구에서 보면 김선영 선수나 이런 선수 보면 돌파 잘하는 선수 하이라이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 보면 스피드를 이용한 약간 직선형 그렇죠. 그런 게 많은데 이거 호영 선수 보면은 강계리 옆에 곽주영, 한채진, 김단비를 이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손을 4번 바꾸면서 타이밍으로 제껴요. 그렇죠. 헤지테이션을 네. 가미를 하면서 크로스오버 드리블로. 손을 4번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땅에서 기어요 드리블. 진짜 이거는 진짜 유니크하다. 네. 이 돌아온 돌파는. 네. 그래서 이런 돌파를 허연 선수가 좀 보여준다면 네. BNK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허연 선수가 저는 그래서 허연 선수가 뭐 팀에서는 예은이가 뭐 박지수랑 해가지고 그런 그래비티 이용해가지고 3점을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허예은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자유투가 올 시즌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돌파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슬래셔가 제 1옵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유투를 더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 시즌 5개 팀 중에 가장 자유투가 많았던 팀이 BNK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용을 한다면은 엑스팩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BNK는 강하정 선수 꼽았어요. 네, 강하정 선수 중요하죠. 왜냐면은 강하정 선수가 마지막 이 플레이오프 티켓이 가장 중요했던 신한은행전이었죠. 거기서 로테이션 아웃이 됐었어요. 네. 네, 좀 이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우리은행전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 결정이 된 뒤로 우리은행전에서 뛰는 거 보고 좀 이제 코치진이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암묵적으로. 그런데 KB전에서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하정 선수가 그래도 가장 잘 뛸 수 있는 그런 상성이 맞는 팀이 KB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하정 선수가 이렇게 잘 뛸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강하정 선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강하정 선수랑 매치한 선수를 1대1 와이솔레이션을 시킵니다. 네. 김단비랑 1대1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이 선수를 도저히 코트에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수비의 어떤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거죠. 네. 근데 KB에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강하정 선수가 어느 정도 상성이 맞고 3점 슛도 그래서 유일하게 올 시즌 상대 전적에 두 자릿수 득점 10점을 넘긴 팀이 KB예요. 강하정 네, 선수가. 네. 그래서 활용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분석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하정 선수가 사실 이제 그 얽히고 있는 그 히스토리도 있죠. 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KB에 있다가 BNK로 지금 옮기면서 친정팀 상대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지 이런 네.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KB는 염유나 BNK는 이소희를 꼽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BNK 입장에서 우리 왕석영 기자가 사실 KB의 어떤 관점에서 좀 이렇게 봤다면 저는 네. BNK 관점에서 봤던 게 뭐냐면 KB의 강한 어떤 조직력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수는 지금 BNK 이소희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정규리그 마지막 KB와의 경기에서 봤듯이 이소희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다. 물론 그때 이제 KB가 승리를 갖다 거두긴 했었지만 이소희의 어떤 그 몰빵을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한별 선수가 좀 이렇게 그 좀 부진하면서 이소희의 그런 이제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았었죠. 근데 김한별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거기서 스크린을 적절하게 걸어준다면 이소희가 여기에서 KB의 수비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KB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KB는 기본적으로 허연 선수가 사실은 이제 뭐 사이즈가 좀 작고 수비 같은 경우에 뭐 손질도 잘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곽 수비의 대장은 염유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선수가 아마 이소희를 굉장히 파워로 짓누르고 그리고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변수를 없애려고 할 텐데 이 염유나와 이소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어서 이 키 매치업이 사실은 키 매치업이 저는 이소희하고 염유나의 어떤 대결 여기에서 만약에 이소희가 염유나를 넘어선다 이렇게 되면 BNK가 최근에 지난해 굉장히 폼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김한별이나 강하정이 가세를 한다면 그런 변수 그러니까 KB를 업셋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근데 염유나가 이소희를 완벽하게 막아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BNK가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동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키 매치업까지 이제 이소희와 염유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키 매치업에는 김한별 선수를 꼽았어요. 그렇죠. 박지수 김한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 그 챔프전을 보면은 김한별은 박지수를 지금 용병이 없는 지금 박지수를 1대1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다. 그렇죠. 그렇게 느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죠. 근데 압도당했어요. 플레이오프 김한별은 달라요. 달라. 네,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네. 완전. 네. 김한별 선수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쳐다보니까 통상 플레이오프나 챔프전에 가면은 정규리그 때보다 평균 득점이 한 6점 정도 오르더라고요. 네. 예. 플레이오프 단기전에 되게 강해요. 예, 5, 6점 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로모드 김한별이 들어오면은 공격 수비 모두 다 확실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근데 박지수 선수가 코로나 이후 그렇게 뭐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약해진 박지수랑 프로 때문에 강해진 김한별이 맞붙으면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다. 맞죠. 네, 여기서 변수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꼽아봤습니다. 그 코로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슈팅 어떤 밸런스로 연결될 수 있고 김한별 선수 파워에 짓눌릴 수 있어요. 물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보면 박지수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압도를 하면서 김한별이나 지난해 어떤 그 수비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박지수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어떤 부작용 그 어떤 휴유증 때문에 좀 약해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진짜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키 매치업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는 저는 진한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소희 선수도 굉장히 변수인데 진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진한은 올 시즌 막판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미들 짤짤이의 장인이다. 네. 장모 아닙니다. 장인이다. 밑잘장. 네, 밑잘장. 네.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예. 그
이 선수 전 시상식에서 보면서 약간 불쌍했어요. 네. 이 선수가 센터로 등록이 돼 있어서 네. 용병제도가 다시 나와가지고 포워드로 강등되지 않는 이상 네. 이 선수는 상을 죽을 때까지 탈 수가 없어요. 사실 박지 선수라는 그런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센터는 한 자리만 뽑지 않습니까? 베스트파이브에서 너무 잘했는데 정말 꾸준하기도 하고 이제는 근데 우리가 그 베스트 5 시상을 할 때 포지션 구분을 좀 그냥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냥 가드 둘에 포드 센터 셋. 네, 그러니까 백코트 프론트 코트. 그죠. 백코트 프론트 코트. 왜냐면 현대농구 자체가 지금 포지션 파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난 선수도 베스트 5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데 올 시즌 막판을 보면 그 중요했던 삼성생명전에서 전반에 26점인가요?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KB전에서도 미드레인지 점퍼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점퍼 하나는 지금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서 그냥 두 골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동 정립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KB가 매치업 상성이 이렇게 보면 박지수가 진안을 막으면 김한별 쪽에서 비고, 만약에 박지수가 김한별을 막게 되면 진안 선수 쪽에 미스매치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BNK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이로 게임으로 활용할 것인지 2대1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페이스업 1대1로 활용할 것인데, 이 선택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난 선수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맞습니다. KB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BNK 같은 경우에는 변수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키 매치업 이 부분을 갖다 뽑았습니다. 자, 우리 원성이 기자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네, 좀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허예은 선수가 돌파를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정말 진짜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BNK는 저희가 개막전부터 얘기했던 김한별, 강하정 두 베테랑이 진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증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두 선수는 BNK가 비싼 돈을 들여서 FA로 두 선수를 영입한 이유, 사실 정규리그 때는 좀 말아먹었어요. 그 어린 선수들 진안이랑 이소희 선수가 멱살 잡고 끌고 왔죠. 그렇죠. 하드캐리를 했었고, 사실 그 강하정이나 김한별은 이제 부상 여파로 인해 가지고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가 있을 때 젊은 선수들의 어떤 그 활동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면 이 언니들이 뭔가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나들아 고생했다. 이제 언니들이 할게. 하고 딱 멋있게 딱 나올 때가 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KB와 BNK전 저희가 예측까지 해봤고요.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저는 이 경기가 역대 플레이오프 최고의 명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2승 1패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우리은행 승리. 우리은행이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신한은행이 한 칼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봤어요. 저는 고민을 정말 하다가 우리은행의 2연승으로 그래도 그렇죠. 제가 좀 보수적이에요,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왜냐면은 그 3차전 일정이 밀린 변수 때문에 3차전을 치르고 오면 우승을 거의 하기 어려워요, 진짜로. 3차전까지 치르고 한 경기 하루 쉬고 바로 KB랑 맞붙는다. 일주일 쉰 KB랑 맞붙는다. 이건 우승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팀이 됐든 1차전을 잡은 팀이 무조건 기어를 올려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때려박아서 40분씩 다 뛰켜가지고 2차전에서 끝내려고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은행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우, 설득이 되는데요, 제가. 잘 팝니다, 제가. 나 바꿀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한은행이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고민이었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 때문에 사실 이제 총력전을 붙으면 우리은행이 미세하게 유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2승 1패인데 신한은행 코로나 그 변수 때문에 좀 우리은행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신한은행의 어떤 저력, 올 시즌 그 정규리그 때 계속 보여줬던 어떤 입증,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박혜진 선수가 사실 발목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반면에 신한은행은 정규리그 일찍부터 우리은행을 타깃으로 뭔가를 준비를 계속 했거든요. 한엄지가 들어오고 뭐 김연아도 쓸 수 있고 여러 선수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2승 1패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석이 기자 누구를 꼽았습니까? 저는 박혜진 선수랑 유승희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는 박지영과 유승희를 꼽았습니다. 유승희는 공통이네요. 유승희 선수가 또 워낙 우리은행전에서 항상 잘했고, 그렇죠. 6라운드 폼도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유승희 선수는 공수에서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신한은행의 그 뭐 절대 에이스는 김단비 선수죠. 근데 김단비 선수가 우리은행에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데 이게 아마 그 우리은행의 강력한 스위치 디펜스에 따른 이제 김단비의 어떤 봉쇄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유승희는 여기에서 이제 섀도우 에이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에이스인데 유승희가 거기에서 어떤 허점을 파고들면서 뭔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 자신감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유승희 선수가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겠다. 우리은행의 수비력을 흐트러뜨리는. 왜냐하면 김단비를 막으면서 유승희를 함께 맡기는 우리은행이 아무리 수비가 좋다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유승희 선수가 이제 우리은행이랑 할 때 하면 1번을 이제 많이 보는데 거기서 곽주영 선수랑 투맨 게임이 우리은행이랑 할 때는 유독 참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2대2 게임이 제대로 들어가면 아무리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도 사실 막기 힘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자, 우리은행은 변수가 저는 박지현이고 우리 원서영 기자는 박혜진을 꼽았습니다. 네. 왜 박혜진입니까? 박혜진 선수가 그래도 아무리 유승희 선수가 박혜진 선수로 잘 막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신한은행전 5경기에서 평균이 13.4점에 7.1리바, 5.2어시, 3점 슛이 47%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약간 볼륨은 줄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몫은 다 했고, 그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상대로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올해 네. 2번을 이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 2번을 이긴 경기 중 하나는 김소니아 선수가 없던 경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막 극초반에 박혜진이랑 박지현이 한창 부진할 때였잖아요. 네. 이때 둘이서 신한은행전에 박지현, 박혜진이 둘이 10점을 넣었어요. 네. 근데 지금 폼이 다 올라왔잖아요. 이 플레이오프에서 박지현, 박혜진이 또 합쳐서 10점을 넣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혜진 선수의 마지막 실점 감각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마지막 경기 이제 BNK전에서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뭐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16점을 넣으면서 여전한 것 같아가지고 네. 결국 그래도 박혜진이 하지 않을까. 그 우리은행이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박혜진 네. 선수의 어떤 그 좀 부진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네. 기복이 좀 있는데 이럴 때 시즌 막판에 위성호 감독하고 전주원 코치가 박혜진 선수를 특훈시키면서 폼을 끌어올리면서 네. 플레이오프 때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부상이라고 얘기는 대외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저는 박지현 선수를 꼽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 팀은 정말 왜 가장 강력한 명승부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팀이 스몰 라인업, 스몰 볼을 가장 잘하는 팀들이고 역대로 봐도 가장 네, 잘하는 맞습니다. 팀들 중에 한 팀들이에요. 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팀들이 분명히 어떤 유니크한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쓰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성호 감독이나 구나단 감독이 사령탑으로서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감독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리바운드. 그리고 그 리바운드에 의한 리바운드에 의한 풋백 득점이라든가 아니면 속공 전개 이 부분에서 저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결국은 굉장히 많은 변초, 무협지로 치면 변화된 어떤 그런 그 패턴들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디테일한 어떤 약점들을 파고들겠지만 그걸 성공시킬 수 있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베이직 이제 리바운드 싸움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 두 팀의 가장 두 팀의 공통점이 이제 빅맨이 없다는 네.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리바운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선수는 누구냐? 박지현. 네. 이 선수의 어떤 그 동포지션 대비 높이라든가 또 순발력 그런 운동 능력을 감안 안 하면 신한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박스아웃 철저하게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뭐 리바운드 잡을 줄 모르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박지현이 만약에 부진하게 되면 신한은행이 좀 미세하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박지현이 잘한다 그러면 우리은행의 완승 또는 평균을 한다 그러면 우리은행의 미세한 우위 전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현 선수는 정말 공격에서 수비에서는 항상 제 몫을 하지만 리바운드랑 수비에서는 공격에서는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말씀하신 그 스몰 라인업의 이 정수에 오른 두 팀인데 네. 분명히 3점 슛도 엄청나게 던질 겁니다. 양 팀 다. 네. 근데 박지현 선수가요 올해 워낙 그런 돌파나 이런저런 다재다능함에 가려서 그렇지 올해 3점 슛이 이 선수가 24%예요. 네. 굉장히 낮아요. 네. 김진희 선수 놔두라고 하잖아요. 19%거든요. 네. 몇 퍼센트 차이 안 납니다. 김진희 선수랑. 박지현은 놔두라고. 예. 네. 홍보람 선수가 오히려 28%로 박지현 선수가 더 훨씬 높아요. 홍보람 쏠쏠한 식스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지현 선수가 그런 플레이오프 큰 무대에서 잘하면 좋겠지만 약간 그런 거에 뭔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그 박지현 선수 그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약간 진짜 댕댕이 같은 그 표정, 약간 어쩔 될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압도돼가 그 표정이 나온다. 아, 미디어에 대해서 맞죠. 네. 그러면서 3점 슛이 몇 개가 안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리즈 내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양날의 검 맞고요. 아, 홍보람 선수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 박지혁 기자가 계속 박지혁 기자를 소환하는데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여서 박지현 선수 인터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인데. 근데 그때 이제 홍보람 선수가 박지혁 기자한테 뭐라 그러냐? 혹시 아버지세요? 라고 얘기해서 박지혁 기자가 대노를 했다는. 네. 홍보람 선수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아직도 삐져 있는 것 같아. 예. 그래. 죄송합니다. 자, 제가 선배님 개그에 이런 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지금 변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박지현 얘기하다가 박지혁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그래서. 같은 박씨래요. 네, 맞습니다. 박지까지 맞습니다. 네, 아빠 뻘이네 뭐. 참고로 우리 박지혁 기자 미혼입니다. 네. 6라운드에서 저는 변수가 뭐냐면은 우리은행이 근데 6라운드에서 전체적으로 3점슛이 안 좋았어요. 3점슛 전체적으로 25%로 굉장히 부진했다. 이거를 감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6.25 사태도 있었었죠. 맞습니다. 30몇 개가 던져서 2개 넣어가지고 6.25%. 그것도 신한은행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자, 키 매치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여전히 박혜진 유승이다. 그렇죠. 박혜진 유승이다. 그러니까 에이스 대 섀도우 에이스 대결에서 어떤 팀이 선점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워낙 좀 뭐랄까 전력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 지난 시즌에 윤예빈 선수가 삼성 플레이오프에서 박혜진 선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올해 유승이가 그거를 재현한다? 그러면 신한은행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박혜진 선수가 좀 부진한 것도 있었는데 그 윤예빈 선수가 이제 사이즈 대비 활동량에서 박혜진을 이제 잡아먹으면서 그냥 파워가 사실 박혜진 선수가 살짝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잡아먹으면서 갔는데 유승희도 비슷한 어떤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 윤예빈 선수가 거의 그 몇 경기로 챔프전까지 해가지고 그 몇 경기로 연봉 한 3천만 원씩 땡긴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맞아요. 연봉 오르는 소리가 한 경기씩 에이스를 너무 잘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유승희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또 변수는 저는 이제 센터진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의 정수들인데 근데 신한은행이 항상 보면 우리은행 그 저번 경기 아까 댓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이랑 할 때 서로 3점슛을 많이 던지는데 공격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승부가 갈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포워드 윙맨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 대표팀급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김현희 선수를 넣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곽주영 선수도 넣었는데 곽주영 선수는 김현희 선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현희 선수가 나오면은 우리은행 선수들은 진짜 표독스럽습니다. 김현희 나왔어? 오키도 잘 걸렸다. 계속 김현희 선수 앞에서 뭐 공격해요. 아까 저희가 강하정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고 그러죠. 네, 진짜 너 이래도 안 나가? 이래도 안 나가? 그러니까 김현희 선수가 아무리 해가지고 골 밑에서 2점을 넣어도 오케이 쟤 줘. 계속 있게 해. 그래가지고 김현희 선수한테 해가지고 계속 그쪽에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코트 마진을 천천히 벌리는 완전 미스매치로 그렇게 해버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역이용할지 되받아칠지 아니면 아예 김현희 선수 카드를 봉인을 해둘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전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스몰 라인업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빠른 농구도 하고 석점슛 위주 농구를 할 텐데 거기에서 힘에서 살짝 밀리는 팀이 아마 신한은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신한은행이 어떤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변형할 수 있는 카드가 김현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은 김현희가 들어오게 되면 1대1로 안 맞고 그
한 명이 들어서 엑스포라고 그래서 그죠? 네. 알죠? 그 더블 팀 해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도는 이제 그런 수비를 하는데 그게 또 완벽해요 거의. 맞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김현희를 센터에 박아도 이게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은행이 코트 바지를 갖다 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신한은행이 그걸 이제 역이용해서 더블 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사용을 한 5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안 풀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매치업을 유성훈 군하단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굉장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어떤 전술로 대받아치는지 그리고 지금 KBS나 MBC 우리 해설진 분들도 이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독사 대 강사. 그렇죠. 네. 독사 대 강사인데 사자들의 어떤 네. 대결인데 이 어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어떤 패턴을 펼쳤을 때 신한은행이 대응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움직임의 어떤 의미가 어떤 부분이고 또 반대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랬을 때 이건 어떤 걸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쏠쏠한 재미일 네.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게임 조정 능력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자농구에서 거의 탑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약간 묵직하게 선수를 믿으면서 매치업 몇 개 뚫려도 이 선수를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고 네. 매치업을 바로 타임 불러가지고 바로 바꿔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스크리닝 각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은 바로바로 그렇게 조정을 해주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상대 팀이 막 이 선수 위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슛이 잘 들어갈 때 어떻게 막을지 수비는 또 어떻게 바꿀지 지역 방어는 몇 번이 사용될지 다 지켜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 이렇게 보면 이 두 감독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를 네. 해주시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요거 때문에 안 된다. 현실적으로 뭐가 지금 가장 부족한가 이거를 정확하게 찔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변수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쪼코 로테이션. 김현희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김연아, 한엄지를 어떻게 지금 신한은행에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체력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2대 공격도 잘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스크린에 의한 미스매치 공략을 잘 하거든요. 네. 이거를 신한은행이 어떻게 좀 제어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스몰 라인업이지만 우리은행의 어떤 윙 자원들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 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한은행이 어떻게 수비를 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4강 특집을 해봤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내기는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네, 계속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자 4강 승리팀 맞추시고 몇 승 몇 패 맞춰주시는 세 분에게 저희가 네. 스타벅스 1만 원권 상품권 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못 맞추시면 저도 못 먹는다고 놀릴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맞추기 어렵나? 네. 저는 미래에서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저 따라오십시오. 네. 저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